안녕하세요. 알면아니온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뇌전증까지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 지연으로 진단받는 아이는 발달 지연이 없는 아이에 비해서 대략 4배 정도 뇌전증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대략 4배 정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자폐증이 없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대략 10배 정도 흔하게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죠.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 발달 지연으로 진단된 아동의 56%가 뇌전증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가 한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 수치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뇌전증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 즉 뇌신경의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왜 뇌전증 증상을 자주 보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뇌 발달이 느린 그것 자체가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뇌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출생 이후에 여러 가지 감각 자극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뇌에 자극을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뇌가 성장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쏙쏙 흡수해서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뇌에는 흥분성 뇌신경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뇌가 더 효과적으로 발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뇌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해버리거나 일시적으로 전체가 다 흥분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뇌전증 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뇌전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나 뇌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생기는 뇌전증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뇌 상태였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뇌도 같이 성장하게 되면 흥분을 담당하는 뇌신경과 진정을 담당하는 뇌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자연스럽게 뇌전증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죠. 그런데 발달이 느린 아이라고 지칭하는 아이들은 이런 뇌신경의 성장 발달이 느린 아이들입니다. 뇌가 쑥쑥 성장해서 진정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많아지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흥분하는 뇌 상태가 되고 결국 뇌전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ADHD를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감각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죠. 자폐증 아이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별것 아닌 사소한 자극도 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뇌신경을 강하게 자극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에 비해서 뇌가 흥분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 지연이 있으면서 뇌전증까지 동반되는 아이는 양방에서는 항전간제로 치료를 합니다.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모두 다 항전간제를 투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항전간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뇌신경 성장 발달을 억제해서 인지 발달을 늦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소아의 뇌전증에 1차적으로 쓰이는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발프로산, 데파코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약과 카바마제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먼저 카바마제핀과 페니토인을 투여한 아이 중 30%가 중증도의 심각한 행동과 기분상의 변화를 보였다라고 했고, 또한 페노바비탈과 발프로산을 투여한 아이들 모두 적은 용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동의 문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의 지연을 보였는데요. 특히 청각 정보 처리 능력에 지연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카바마제핀, 페니토인을 복용한 아이들도 정보 처리 능력이 늦어졌고, 카바마제핀을 복용한 아이는 과민성이 더 늘어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뇌전증 중에 아이가 자라면 100% 사라지는 그런 뇌전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롤란딩 뇌전증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 100% 사라진다는 의미는 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뇌전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롤란딩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아이 중에 항정관제를 복용한 그룹과 항정관제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경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뇌전증이 언제쯤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항전관제를 복용한 그룹은 평균 경련 지속 기간이 4.1년이었고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2.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경련 횟수도 항전관제를 복용한 아이들은 5.4회, 복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2.1회를 보였습니다. 즉 항전관제를 썼던 아이들이 오히려 경련이 사라지는 시기가 늦어졌고 경련의 빈도도 더 잦았습니다. 이 뇌전증은 뇌가 성장하면 반드시 사라지는 뇌전증인데 사라지는 시기가 늦어졌다라는 것은 항전관제를 투여했을 때 뇌의 성장 발달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뇌전증을 더더욱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뇌전증이 아이의 뇌 발달을 더 억제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의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 발달을 억제하는 약을 투여하는 것일까요? 앞뒤가 좀 맞지 않은 치료죠. 항전관제는 기전 자체가 뇌의 발달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약입니다.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뇌의 흥분을 억제하고 뇌의 진정작용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뇌가 흥분하지 못하니까 뇌전증 발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도한 흥분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상적인 뇌신경의 흥분도 억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뇌를 사용하고 머리를 쓰는 것은 뇌신경이 흥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뇌가 활동한다면 반드시 뇌신경이 흥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흥분까지 억제해버리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뇌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전관제는 이런 기전을 통해 뇌전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어떤 약이든 뇌 발달을 늦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세대의 약들은 이런 부작용이 더 강한 것이고 새로 나온 약들은 이런 작용이 조금 약해져 있을 뿐 마찬가지로 이런 부작용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있으면서 뇌전증까지 보이는 아이들은 굳이 항전관제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약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뇌의 성장 발달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투여를 합니다. 아이의 뇌가 잘 성장하지 않은 것, 아직까지 뇌가 어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발달 지연도 일으키고 뇌전증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의 뇌가 빨리 성장하면 발달의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뇌전증도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요인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경련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는 뇌전증 발작이 더 자주 나타나는 그런 유형을 보이죠. 어떨 때 이런 뇌전증이 더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체질적인 부분이나 몸 상태가 어떤지를 고려하면 어떤 요인들이 아이의 뇌를 흥분시켜서 뇌전증을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면역 기능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감기가 자주 오거나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드물게 자가 면역성 뇌염 이후로 경련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감기가 올 것 같은 몸 상태, 감기 초기의 몸 상태와 같은 현상을 엄청 자주 보이게 됩니다. 감기에 걸릴 것 같다라고 느낄 때를 생각해보면 얼굴이나 머리에는 열이 뜨고 그러면서 몸은 반대로 으슬으슬하고 손발은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뇌신경은 당연히 쉽게 흥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경련이 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또한 체력이 떨어져서 피곤해졌을 때, 즉 감기가 올 것 같은 몸 상태가 되었을 때 경련을 더 자주 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화기 기능에 문제가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 체하기도 하고 설사를 자주 하거나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등 장 기능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장 기능과 뇌전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소화기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 기능의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은 반드시 장 기능과 소화기 기능을 개선해야만 뇌전증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활동을 보이고 마치 ADHD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혹은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뇌가 쉽게 흥분되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쟤는 뇌가 언제 쉬는지 모르겠다. 뇌가 쉬는 시간이 없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민감한 경우라면 민감함을 줄여주고 뇌의 전두엽 발달에 특화된 효능이 있는 한약을 처방해서 뇌 기능을 성장 발달시켜 주어야 합니다. 뇌의 전두엽은 억제를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충분히 성장 발달하면 충동성도 억제가 되고 뇌전증 증상도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서 머리를 자르기 힘들다거나 손이나 옷에 무엇이 묻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거나 소리에 너무 깜짝 놀란다거나 하는 그런 반응을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식감이나 냄새나 맛에도 민감해서 편식을 자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잘 때도 감각이 예민해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인 문제 때문에 소변의 문제를 자주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낮 시간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아니면 자다가 소변 실수를 하는 야뇨증이 늦게까지 지속되는 아이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성기를 계속 만지는 소화자위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죠. 양방에서는 이런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항전간제를 투여해서 뇌전증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항전간제는 뇌신경의 성장 발달을 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약치료는 항전간제와 다른 관점으로 뇌전증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뇌신경을 성장 발달시켜주고 뇌신경을 흥분하게 만드는 신체적인 요인들을 개선해서 뇌전증을 잡으면서 동시에 발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물론 모든 발달 지연 아이들, 모든 뇌전증 아이들이 한약 치료로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뇌를 성장 발달시켜 주면서 뇌전증도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양방에서는 뇌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발달도 느리면서 뇌전증까지 동반하고 있다면 적절한 한약 치료를 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